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저녁 7시를 기해 10호 태풍 하이선의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대형 수위를 비상 3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은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입니다. 내일 오전이면 부산 앞바다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동안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북진하면서 강풍과 폭우에 해일까지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김성환 기자. 태풍의 현재 진로와 상세한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10호 태풍 하이선은 현재 일본 규슈 남단까지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여전히 강도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부를 보면 이렇게 눈이 또렷한데 그만큼 강하게 회오리 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로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합니다. 앞으로 태풍은 계속 북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부산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는데 이때 거리는 약 50km 정도로 분석됩니다. 이후 낮 동안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약 20km 거리에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깝게 붙어서 북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예측보다 더욱 동해안에 붙을 것으로 기상청이 수정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 동해안 전 지역이 초속 25m 이상의 강풍대에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한반도 전역이 초속 15m 이상의 강풍 영역에 속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이번 태풍은 9월에 발생한 가을 태풍인데 특히 가을 태풍은 폭우가 위험한데 비는 좀 어떻습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태풍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회오리 구름이 한반도 동쪽 지역에 직접 영향을 주겠습니다. 강수 예상들을 보면 내일 새벽부터 동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이 붉게 표시된 영역인데요.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태풍과 거리가 멀어도 침수 피해가 날 정도로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내일 낮 동안 동해안뿐 아니라 서해안 곳곳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도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이 최고 400mm 이상, 영남 지방은 최고 300mm가 예상됩니다. 강풍 역시 울릉도 독도에서 초속 50m 이상, 영남 지방과 강원 영동 지역은 초속 40m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또한 서해안 지역에서도 초속 30m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특히 해일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낮 동안 계속 동풍이 몰아치면서 오후에는 방파제를 넘는 해일이 밀어닥칠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이 동해상으로 북상한다고 해서 영향 정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이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머무셔야 합니다. 지하 공간도 피하셔야 합니다. 바다와 가깝거나 하천과 가까운 곳,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사전에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는 태풍 하이선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KBS 중계창결에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현희 기자, 제주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서귀포시 법한포구에는 바람은 조금 잦아든 모습입니다. 다만 빗줄기가 굵어지며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방파제 너머에는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육상과 전해상,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밤 11시 기준 한라산 남벽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9m를 기록했습니다. 강풍과 함께 많은 비도 뿌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한라산에는 170mm, 제주시 서늘 지역에는 2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제주에 100에서 200mm, 산지 등 많은 곳에는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를 연결하는 교통편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로 가는 항공편 17편이 결항된 가운데 내일도 상황에 따라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예상돼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바닷길도 제주를 기점으로 한 9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의 중간쯤에 있는 다도해의 최남단섬 여수 거문도 역시 태풍의 길목에 있습니다. 거문도는 지난주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날 때 강풍 피해를 입은 곳인데요. 복구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문도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지금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죠? 네, 이곳 거문도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강하게 몰아치는 바람에 섬 곳곳에 있는 시설물들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문도는 조금 전인 밤 11시 50분이 만조 때였는데요. 이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매우 높아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올 듯 치솟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선들도 강풍과 파도를 피해서 항구 안쪽 안전지대로 옮겨져 단단히 고정돼 있습니다. 현재 거문도와 초도,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이 거문도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시각은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남해안의 경우는 완도가 내일 아침 6시, 고흥, 여수, 광양은 7시에 태풍이 가장 가까워집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방향은 동해 쪽이지만 거문도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문도가 워낙 먼 바다에 있어서 태풍 영향을 많이 받고요.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갈 때 시설물이 파손되고 정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강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거문도뿐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에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남해안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거문도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태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재노 기자, 경북 동해안에도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는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는 오전 2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2시를 기준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경북 동해안 전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시간대는 지금부터 오전까지입니다. 이때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에서 4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최대 파도의 높이가 10m로 예보돼 해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와 영덕군은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2,200여 명에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대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도 지난 태풍 마이삭 당시 정전 피해가 컸던 만큼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태풍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올 들어 가장 강한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부산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거가대교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 방금 전에 들어와 있는데요. 태풍이 내일 아침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 용호부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노준철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용호부두에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 번씩 몸이 휘청일 정도입니다. 조금 전부터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오늘 오전 8시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에는 이에 따라 100에서 300mm의 비와 초속 20에서 40m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부산에는 해안가를 따라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요.
해안가 건물은 지난주 태풍 마이삭 때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유리창에 깨진 건물이 많은데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아 급한 대로 합판만 덧대놓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고층 빌딩이 밀집한 해운대 일대는 바람이 고층 건물 사이를 통과하며 강력해지는 빌딩풍 피해가 또 우려됩니다. 마린시티가 대표적인데요. 지난 태풍 마이삭 당시 초속 47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 꺾인 가로수나 부서진 간판이 다 치워지지 않은 상태라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강풍에 날리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묶어주고 입간판은 실내로 들여놓아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 역시 높아서 최고 12m까지 일겠습니다. 여기에 부산은 내일 오전 10시 54분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각입니다. 해안가나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는 접근을 피하시고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나 가옥은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자정부터 거가대교의 양방향 소통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부산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용호부두에서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그럼 이번 태풍 하이선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어디이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태풍 하이선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예정인데 위험 지역은 어딜까요? 네, 태풍 하이선은 우리나라 동해에 바짝 붙어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강원 동해안까지 순차적으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인데요. 바닷가에 면한 곳은 특히 태풍 대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경북 포항 두호동에 설치된 KBS 재난감시 CCTV인데요. 아직은 바다가 잠잠하지만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방파제에 해안 도로가 인접한 곳들은 파도가 높게 일 수 있는 만큼 도보로든 차량으로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가봅니다. 출근 시간대인 아침 8시에 태풍이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또 오전 11시쯤에는 만조도 겹칩니다. 초속 20에서 40m 사이에 강풍이 예보됐는데요. 특히 이곳 마린시티에 고층 아파트 밀집돼 있죠. 특히 일부는 아파트 전층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파손 우려되니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고 또 지하 주차장 등 침수 피해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 최대 300mm의 많은 비도 예보됐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 때 이곳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3명이 숨졌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지하차도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북 영덕 가봅니다. 포항과 영덕은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 내려졌는데요. 특히 저지대인 이곳 영덕 강구시장 일대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 배수가 어렵습니다. 2018년 태풍 콩레이 때는 이 일대에서 주택 200여 동, 상가 100여 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양식장 피해도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검은색 구조물이 울진 근남면에 있는 한 양식장인데요. 지난해 태풍 미탁 때 시설물 파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실내 양식장의 경우 강풍으로 지붕이 날아가거나 단수나 정전으로 폐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난 태풍 마이삭 때 강원 동해안 지역들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강원 동해안 위험 지역도 정리해 주시죠. 네, 태풍 오후 2시쯤 삼척에 최근접할 전망입니다. 삼척에서는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이곳 임원항이 폭풍 해일로 큰 피해를 입었었죠. 항구에서는 어망이나 어구를 살피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이번에도 폭풍 해일 우려가 있으니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 삼척 신남항처럼 지방 어항 이하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어항들은 월파 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박도 고지대 혹은 최소한 인접한 더 큰 항구로 미리 옮겨 놓으시는 게 좋고요. 또 지금 이 신남항 경우에는 태풍 미탁 때 여기 보이시는 이 마을 뒤편 산이 무너지면서 산사태 피해도 겪은 적이 있어서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해시에서는 농지 침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한 농지인데요. 태풍 미탁 때 빗물이 잘 배수가 되지 않아서 이 일대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위쪽 강릉시에서는 도심 주차장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릉시 남대천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양옆 둔치가 모두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천 범람으로
상습 침수되곤 합니다. 이곳에 차를 대셔도 안 되고 또 가까이 접근하셔도 안 됩니다. 또 최근에는 해안 침식이 심해서 해안가 월파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강릉 소돌 해변인데요. 보시다시피 해안가에 해안 도로가 인접해 있는데 정작 사이에 있는 백사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파도가 도로까지 넘을까 우려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해안가 도로는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소개해드린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상 오늘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많은 비 그리고 강풍 예보됐으니 미리미리 시설물 고정하시고 또 배수로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에는 기상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 하이선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태풍의 진로가 당초 예상보다 동해안으로 바짝 붙어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태풍의 진로를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층의 그 기압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상층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가지 조건 모두 하층에서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강해지고 있고 상층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있어서 태풍이 그걸 따라서 이렇게 북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예상대로 동해안 경로로 북상하면 내륙으로 상륙할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태풍이 상륙을 하지 않으면 피해가 없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태풍이 그 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해안을 따르는 모든 해안 지역에서는 대비를 만반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보통 한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 방향을 트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태풍은 직선을 북쪽으로 직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하층의 기압 배치나 상층의 바람이 태풍을 이렇게 남쪽에서 북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 올리고 있고요. 그걸 따라서 태풍은 그러니까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북상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진하는 태풍의 영향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그 태풍이 이제 북상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설사 이렇게 상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한 바람과 그 다음에 그 태풍이 이렇게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새벽부터 동해안 북쪽까지는 오후 내내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폭풍 해일이라든지 바람에 의한 피해라든지 그리고 또 더 우려스러운 건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번 태풍에 대한 복구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부산은 태풍 마이삭으로 강풍 피해가 컸는데 또 이번 태풍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전 마이삭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이삭과 비교했을 때 이번 태풍은 약간 기압이 좀 자체가 좀 높다고 예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의 태풍이고 그 다음에 태풍 바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반경이 거의 400km에 가까운 큰 태풍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삭과 거의 같거나 혹은 더 심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동해안 지역은 해일 걱정도 큰데요. 언제가 가장 위험하겠습니까? 일단 경남, 남해안, 부산, 울산 지역은 내일 아침 6시부터 한 9시, 10시 그 사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태풍이 이렇게 점점 북상을 하면서 동해안은 그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 한 서너 시까지는 굉장히 큰 위험에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일 하루 종일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도 이제 많이 예보가 돼 있어요. 최고 400mm가 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는데 자, 어느 지역에서 언제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이것 역시 경남, 남해안, 부산, 울산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서 비가 이제 많이 올 것 같고요. 바람이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다 보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비가 올 수 있는 특히 이렇게 산사면으로 비가 많이 올 수 있고 그에 따른 또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되겠죠. 오늘 새벽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과 동해안 외 다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반경, 특히 이제 그 바람이 굉장히 강한 반경이 400km까지 이르는 큰 태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중심 태풍의 그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가 내일은 아침부터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 영향권에 들었고 이제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반도로 온 태풍이 지난해 7차례였고 올해도 벌써 4차례나 이제 되는데 왜 이렇게 잦은 걸까요? 일단 그 기후 온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북태평양 고기압 자체가 좀 강해지고 있고 네네. 그게 서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태풍도 이렇게 빈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그 단지 빈번한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강한 태풍이 자주 오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더 계속 그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강도도 갈수록 강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다 보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생기면 일단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네. 그런 확률이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도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준호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삭과 바비에 이어서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3주째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난 뒤에도 앞으로 한 달 남짓 강한 태풍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8호 태풍 바비. 서해를 따라 곧장 북상해 8월 27일 새벽 황해도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날 때까지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5m, 시속으론 162km를 기록해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했습니다. 바비가 상륙한 다음 날엔 연이어 9호 태풍 마이삭이 발생했습니다. 마이삭 역시 제주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때까지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9m,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을 유지해 바비의 위력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이삭은 바비가 상륙한 일주일 뒤인 지난 3일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특히 마이삭은 상륙한 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채 영남 내륙을 관통했습니다. 제주 고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9m, 영남 해안 지역으로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강우량 역시 불과 이틀 동안 제주 산지의 최고 1000mm 이상, 강원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도 400m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연달아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북상해 오면서 이제 벌써 3주째 연이어 한반도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부근으로 태풍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태풍 발생 구역을 누르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물러나면서 해역에서는 태풍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대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또 태풍으로 발달한 이후에는 주변의 기압 배치를 따라 한반도 방향으로 난 길을 따라 북상해 오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필리핀 앞바다에서는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만약 이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면 현재 기압 배치로 봐서는 우리나라로 향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두 태풍 모두 기존 태풍 발생 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위도가 높은 해역에서 발생해 한반도로 올라올 때까지 매우 강한 위력을 유지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인 해수면 온도 30도가 넘는 고수온 해역이 일본 남쪽 해상까지 폭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와 가까운 더운 바다에서 태풍이 발생해 곧장 올라오면서 세력을 잃지 않은 걸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서태평양 태풍 발생 구역의 바닷물 온도는 최근 10년 사이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태풍 역시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중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4m가 넘는 매우 강한 태풍이 전체의 절반에 이릅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 55m가 넘는 초강력 태풍도 전체의 10% 남짓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더 늘어나고 위력도 강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난 뒤에도 올가을철 태풍이 한두 개 더 북상해 영향을 줄 걸로 예측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북상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여전히 강한 태풍이 발생해 올라올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풍으로 전선이 끊기거나 발전기가 멈추면서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통신이 두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 대비 요령을 공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40m 안팎의 기록적인 강풍이 몰아친 9호 태풍 마이삭. 강풍으로 전선이 끊기면서 전국 29만 4천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땐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됐고, 태풍 매미 때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40만 넘는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 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정전이 되면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전 스마트 앱이나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력이 강할 때는 되도록 맨홀이나 전신주 등의 전력 설비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전이 돼 운행이 정지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 승강기 번호를 확인해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땐 울산 한 아파트에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면서 20명이 한때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선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도 갖추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이어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은 계속 북진하면서 오늘 아침 8시경엔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로 동해안 해안선에 바짝 붙어 북상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엔 시간당 40-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엔 최고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100에서 최고 300,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와 전북 지역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에서 4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도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10m 안팎으로 매우 거세게 일어 폭풍해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부산과 동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호우, 강풍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특보는 잠시 후 오전 4시에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